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국가유공자에 등록되고자 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지금 상위 등급을 받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그동안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해서 신체 검사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상위 등급을 판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신체 검사 받는 과정에서 2023년 6월 달까지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날짜로 따지면 6월 17일까지는 신체 검사를 받게 되면 보훈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이후에도 보훈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신체 검사를 받을 것입니다. 보훈병원에서. 그런데 2년 전에 앞으로는 상급 종합병원에서 장애 진단서를 발부를 받으면 그 진단서를 가지고 보훈처에 있다가 접수를 할 경우에 굳이 보훈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받지 않아도 이 장애 진단서로 신체 검사를 받게 하겠다 하는 그런 시행 세칙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약 2년 전에. 그랬던 게 이번 2022년 12월 16일로 개정이 되었고 2023년 1월 1일부터 이 법률이 새로 시행된다고 발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국가유공자법인데 얼마만큼 이 정확하게 이게 바뀌었는지를 제가 이 법률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은 이제 앞으로 6월달 이후에는 상급 종합병원에서 만약 신체 검사나 장애 진단서를 발부를 받을 경우에는 그걸로 신체 검사를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법률에 관한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상급 종합병원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내용도 함께 설명을 해드릴 테니 이 영상 놓치지 말고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 약칭 국가유공자법을 보시게 되면 이 총칙부터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체적인 내용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번에 새로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개정된 내용이 어디 있는가 하면 제가 이 국가유공자법은 몇 년 전에 전체 다 음성 녹음으로 다 녹음을 해서 영상으로도 만들어 드렸을 것입니다. 여기 신체 검사는 신규 신체 검사, 재심 신체 검사, 재확인 신체 검사, 재판정 신체 검사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글씨가 좀 양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적게 나오는데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냥 보고 읽으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뭐 네이버나 구글에다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 2023년 1월 1일 날짜로 바뀌었기 때문에 금방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제8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가 의료법 제3조 4에 따른 상급 종합병원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하는 국가보훈 장애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의 신체검사 가로 열고 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실시하는 재판정 신체검사는 제외한다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이게 2022년 12월 16일 날 신설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내용이 가로쳐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직권으로 실시하는 재판정 신체 검사는 제외한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질병이나 상해처를 갖고 예를 들어 7급이나 6급을 처음에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이게 7급이나 6급으로 판정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질병 아니면 이 상해처럼 관련된 병이 상태가 호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태가 좋아질 수가 있다는 내용이죠. 그렇게 좋아졌을 때는 국가보훈처에서 직권으로 재판정 신체 검사를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지금 7급을 받았습니다. 당뇨병으로. 그런데 국가보훈처에서 신체 검사를 할 때 이 유공자가 지금 당장은 7급에 해당되는데 한 1년이나 2년 아니면 뭐 한 3년 이내에 다시 몸이 좋아질 것 같다. 그때 다시 검사를 하게 되면 기준 미달이 나올 것 같다.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보훈처에서 생각을 할 때 모든 질병이 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질병은 시간이 경과하면 더 호전된다. 그러니까 상태가 더 나아진다고 생각되는 질병들이 있을 때는 그때는 보훈처에서 직권으로 재판정 신체 검사를 받으라고 통지서가 온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7급을 받아서 신체 검사를 나는 더 이상 재판정 신체 검사를 받기 싫어. 그런다고 해서 안 받는 게 아니라 보훈처에서 판단을 했을 때 이 사람은 분명히 몇 년 후에 몸이 더 나아질 것 같다. 그러면 그때 재판정 신체 검사를 받으세요 해가지고 통지서가 오는데 이럴 때는 보훈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상급 종합병원에서 발행하는 장애 진단서를 제출할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9번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체검사 실시일, 직권에 의한 재판정 신체검사 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 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제6조 4 상위 등급의 구분과 판정, 제6조 3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위 등급은 그 상위 정도에 따라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새로 규정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제일 위에 보시게 되면 상급 종합병원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2023년 6월 달부터 시작되는 이 장애 진단서는 지금 당장은 상급 종합병원급만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잠시 후에 불러드릴 그 상급 종합병원만 가능한 것인데 그 밖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라고 또 뒤에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거는 무슨 내용인가 하면 아마 1년 후가 될지 뭐 몇 달 후가 또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급 종합병원 외에 대학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몇 개의 어떤 조건이 있는 종합병원급이라든지 그런 병원에서도 장애 진단서를 받으면 인정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신체 검사를 대신하는. 그런데 그 일반적인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급은 아직 발표되질 않았었습니다. 단지 여기에 이렇게 추가로 넣어놨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언제 시행될지는 또 기다려 봐야 되지만 지금 당장은 상급 종합병원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상급 종합병원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보도 참고 자료입니다. 2020년 12월 29일 날 발급을 했고 그전에는 제3기였습니다. 3기는 2020년까지였고 지금은 제4기 상급 종합병원입니다. 제4기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그러니 또 2023년 12월 29일 전후로 이제 5기가 또 발표될 것입니다. 그때는 몇 개가 또 지정이 되고 어떤 병원이 국가유공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위탁병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4기 그러니까 2021년부터 2023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상급 종합병원은 45개가 있습니다.
강릉 아산병원과 삼성 창원병원, 울산대병원, 이대 목동병원이 신규로 지정되었습니다. 자, 이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보시고 상급 종합병원은 일반 대학병원하고 다릅니다. 더 위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있는 종합병원들 중에서 최상위 종합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병원들만 모아놓은 게 상급 종합병원입니다. 이런 병원들은 당연히 가격도 비싸죠. 의료 수가도 비싸고 모든 게 비싼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내용들이 있고 이런 내용들도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아마 나올 것입니다. 지난 거지만 이 내용들이 있고 자, 제4기 상급 종합병원 지정기관 현황을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서울에는 14개가 있습니다. 강북 삼성병원, 건국대학교 병원, 경희대학교 병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구로병원, 삼성 서울병원, 서울대학교 병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 세브란스 병원,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재단법인 아산사회 복지재단 서울 아산병원, 중앙대학교 병원,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안암병원, 그러니까 고려대 안암병원입니다. 다음은 학교법인 카톨릭학원 카톨릭대학교 서울 성모병원,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 한양대학교 병원, 이렇게 서울권에 14개가 있습니다. 자, 방금 들어보셨듯이 서울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병원들이 상급 종합병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 거는 이 전체적인 이름이 이런 거고, 예를 들어 고려대 안암병원 그러면 우리가 알기 쉽죠. 서울 성모병원 하면 알기 쉽고, 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그러면 더 알기 쉬운데, 이 전체적인 이름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 참고하고 그 다음 내용들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 서부권에는 4개의 상급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카톨릭 대학교 인천 성모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이렇게 경기 서부권에 4개가 있고 경기 남부권에 4개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안산병원,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아주대학교 병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다음은 강원권에 2개가 있습니다. 강릉 아산병원이 4기에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자, 여기서 제4기에 속한 45개의 상급 종합병원들은 최고의 종합병원인데 거기에 맞춰서 진료비나 특진료 등 해서 모든 게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분들이나 이런 종합병원을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상급 종합병원은 가기가 힘들죠.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자, 그런데 이런 병원에서 장애 진단서를 받아야 되게 되면 또 돈이 얼마나 더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가서 진료도 해야 되고 MRI부터 시작해서 CT로 해가지고 이것저것 혈액 검사 다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장애 진단서를 끊기 위해서는 재활의학과나 가가지고 다시 또 장애 진단 그 검사를 또 받아야 됩니다. 일반 이제 이 관절 쪽이나 정형외과 쪽, 신경외과 쪽, 그래 각각 과에 맞게끔 장애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또 돈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그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어떤 병원인가 하면 강원도 원주에 있는 연세대학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입니다. 지금 이 보고 계시는 연세대학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은 제가 중간중간 매월 발표하는 위탁병원 그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가유공자나 참전유공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위탁병원이 단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그러니 강원권에 사시거나 아니면 수도권에 사시거나 지방에 사시는 분들도 신체 검사를 편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예약을 해가지고 연세대학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을 다니면서 장애 진단서를 받아놓고 6월 17일 이후에 보훈처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굳이 보훈병원에서 신체 검사할 필요 없고 그냥 그 장애 진단서로 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 제가 지금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어떤 내용인지를 잘 이해를 하시고 거리가 좀 멀어도 이렇게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을 이용을 하시면 아마 보훈병원에 신체 검사 받으러 가서 불안에 떠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기독병원에서 장애 진단서 받아가지고 아니면 당뇨병 있는 분들 혈액 검사 해가지고 수치가 그 기준 수치에 들어오면 신체 검사 받으면 되는 거고, 수치 안 들어오면 그냥 다음에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또 다음으로 또 연기할 수도 있는 거고, 얼마나 편합니까? 이제는 본인이 판단을 해서 수치에 들어오면 신체 검사 받으면 되는 거고, 안 그러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굳이 수치가 떨어졌는데 신체 검사 받아가지고 기준 미달이나 하향으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똑같거나 아니면 내가 더 상위 등급으로 올라갈 수가 있겠다. 그러면 보훈처에다가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이렇게 위탁병원이 여기에 상급병원에 포함되어 있으니 돈 하나 안 들이고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능력 되시는 분들은 집 근처에 있는 상급 종합병원 이용하시면 됩니다. 굳이 저 멀리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까지 갈 필요는 없고, 그러나 저라면 당연히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을 가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검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 진단서를 발부받아서 할 것입니다. 올 가을쯤. 제 계획은 그렇습니다. 자, 충북권에 한 개가 있습니다. 충북대학교 병원이 있습니다. 충남권에는 3개가 있습니다.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충남대학교 병원. 전북권에는 2개가 있습니다. 원광대학교 병원과 전북대학교 병원. 전남권에는 3개가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병원, 조산대학교 병원,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 경북권에는 5개가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병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대구 카톨릭대학교 병원, 영남대학교 병원,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 경남 동부권에도 5개가 있습니다. 동아대학교 병원, 부산대학교 병원,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 인제대학교 부산 백병원,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 병원. 새로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경남 서부권에는 2개가 있습니다. 경상대학교 병원과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삼성 창원병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4기에 새로 추가된 병원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45개의 상급 종합병원이 있고 2023년까지입니다. 이 병원들은. 그리고 2024년부터는 또 새롭게 변경될 제5기 상급 종합병원이 있는데 그때는 또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2023년도에 만약에 재판정 신체검사나 재확인 신체검사를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023년 6월 16일 이후에 이 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리 그 전에 준비해서 17일부터 하시든지 아니면 넉넉 잡고 그냥 7월 달부터 새로 재판정 신체검사나 해서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건은 이쪽 수치가 높아져서 내가 그 위 상위 등급에 해당이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확실하게 상위 등급으로
승급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번 시간 상급 종합병원을 사용할 수 있다는 새로 개정된 법률과 제4기 상급 종합병원 45개가 지정되는 그 병원 내용까지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